이번 수업은 여러분들이 봤던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선생님이 좀 골랐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독서지문 2개랑 문법이 가장 많이 틀린 10문항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독서를 맡았으니까 일단 지문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이것으로 대체하도록 할 거니까 꼭 같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문을 물론 풀어봤겠죠? 다 풀어봤을 텐데 그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1위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 뭔지 알죠? 기술 지문인데 기술 지문 문제 중에 30번 문제 있죠? 이 30번 문제가 정답률이 제일 낮아요. 오답률이 77.5%. 자, 그 중에서 2번이 정답이었는데 2번에 대한 정답률이 물론 반대니까 22.5%였겠죠? 그거 말고 1번이 30%나 됐었어요. 30.7%.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 21.8%. 4번, 5번도 합쳐서 한 25%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요거보다는 좀 낮지만 2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였는데 29번 문제 역시 정답률이 두 번째로 낮아요. 오답률이 72.8%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정답이 5번이니까 얘는 뭐 정답률이 27.2% 정도 됐겠죠? 그거 말고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틀렸던 게 잘못 썼던 게 3번입니다. 이 3번을 36.3%나 3번을 썼어요. 그리고 1번이 한 12%, 2번이 9% 정도, 4번이 한 15% 정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다른 문제도 보긴 보겠다만, 두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27번 보세요. 자,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 이게 질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실제 묻는다기보다는 사실 확인하는 문제. 그죠? 내용이 있냐 없냐 확인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28번 4비트 1워드 처리하는 컴퓨터. 낯선 단어들 나타나죠? 4비트 1워드. 이 본문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문제 잠깐 보면 뭐와 달리, 비해, 달리, 비해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비교해 놨다라는 거죠. 특히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 보면 부호와 절대값이라는 개념 나오고 니은에는 1회 부수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 핵심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번 보면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의 내용이 기술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언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의 양이 많겠죠? 그거 잘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인데 아까 얘기했던 오답률 가장 높았던 문제죠? 자, 여기서 보기가 나오고 여기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적용하는 문제들은 지문에 대한 이해가 거의 100% 가까이 돼 있어야 돼요. 완벽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할 텐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는 0 또는 1로 표시되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한다. 자, 정보가 이제 점차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비트라는 개념 나와 있고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비트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를 워드라고 한다. 자, 워드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개념. 선생님이 개념 언급한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 놓으라 그랬죠? 체크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예시의 방법을 썼는데 64비트의 컴퓨터에는 64개의 비트를 1워드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4비트 중 가장 왼쪽 자리인 최상위 비트는 0으로 표시하여 양수를 나타내고 나머지 3개의 비트로 절대값을 나타낸다. 0, 1, 1의 경우 가장 왼쪽 자리인 0은 양수를 표시하고 나머지 1, 1은 정수의 절대값 7을 이진수로 나타낸 것으로 플러스 7을 표현하게 된다. 이때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데이터 비트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데이터 비트라는 것의 개념이 바로 위에 나와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워드라는 개념, 그 다음에 데이터 비트라는 말에
개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이 마지막 문장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는데 자, 이번 지문의 경우에는 이것이 진짜 중요한지 다음 문단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데이터 비트라고 한다. 이것이 연장되면서 파생되는 지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음 문단 한번 잘 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 그런데 자, 이런 거 나오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음의 정수. 자, 여기서 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반대로 위에서 양이 있었겠죠. 자, 어디 있나 한번 봤더니 다섯째 줄 중간에 있어요. 자, 양의 정수. 자, 그렇다면 뭔가 느낌이 쎄하죠? 두 가지를 비교하라는 것 같죠? 밑에 볼게요. 자, 지문을 좀 전체적으로 다시 확대를 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다음 문단에서도 음의 정수란 얘기가 나오죠. 그쵸? 그 다음 문단 봤더니 0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바꿔 얘기하자. 이번 지문은 이 양의 정수와 영의 정수, 그 중에서도 음의 정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앞에서는 0으로 표시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1로 표시한다라는 거 중요한 차이점이죠. 대조적인 내용이죠. 자, 마이너스 3을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3이 절대값 3을 이진수로 나타낸 0, 1, 1. 자, 이게 3을 이진수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최상위 비트 1을 덧붙이면 된다. 이러한 음수 표현 방식을 자, 부호와 절대값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기억과 니은에다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부호와 절대값이라고 한다라는 말 앞부분에 바로 이 부호와 절대값의 개념이 나타나 있죠. 자, 그러나 부호와 절대값은 연산이 부정확하다. 자, 여기 선생님이 그러나 중요하다 그랬죠? 연산이 부정확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뭔가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데 그 문제점이 예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7에서 3을 뺀다. 이걸 계산한다면 7 플러스 마이너스 3인 0, 1, 1, 1 더하기 1, 0, 1, 1로 표현된다. 컴퓨터에서는 0과 1만 사용하기 때문에 1에 1을 더하면 바로 윗자리 서술자가 올라가 10으로 1, 0으로 표현된다. 올라가 1, 0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0, 1, 1, 1에 1, 0, 1, 1을 더하면 자, 이 숫자가 된다라는 건데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아마 사전 지식들이 웬만큼 있기 때문에 잘 알 텐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0, 1 올라가고 1 남고 1 올라가고 0 남고 1 올라가고 0 되고 1 되고 자 이렇게 해서 5자리 수가 되겠죠? 자 10010은 4비트 컴퓨터가 처리하는 1워드를 초과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자 오버플로 또 개념 나와 있죠. 오버플로의 개념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초과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호와 절대값에서는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부호와 절대값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계산값이 부정확하다. 또한 0000 또는 1000이 0을 나타내어 표현의 일관성과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단은 조금 확대해서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 1의 보수법이 있다. 자, 요거 강조 한번 다시 할게요. 보수란, 자, 보수의 개념이 되어 나와 있죠? 보충을 해주는 수를 의미하는 것. 여기까지 개념입니다. 좀 뒤에 어떤 수 A에 대한 N의 보수는 A와의 합이 N이 되는 수이다. 예를 들어, 자, 예시인데 1에 대한 1의 보수는 0이래요. 0에 대한 1의 보수는 1이랍니다. 자, 뒤에 볼게요. 1의 보수법으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하고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하고 데이터 비트는 각 자릿수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 부분이 100%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번 뒤에 이어서 볼게요. 1의 보수는 설명을 더 해줍니다. 각 자리의 수에 대해 합이 1이 되는 수래요. 이거 이해됐어요? 다시
1의 보수는 각 자리 수에 대해 합이 1이 되는 수래요. 그러면 0이 있으면 1이 될 테고 1이 있으면 0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1의 보수법으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을 이진수로 나타낸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0, 1, 1이 있는데 이것의 보수니까 1, 0, 0이죠. 왜? 합쳤을 때 자, 여기는 1이 와야 되고 여긴 0이 와야 돼요. 여긴 0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데이터 비트가 된다. 여기에 음수를 표시하는 최상위 비트 1. 자, 여기 나와 있었던 거죠. 1을 덧붙여 자, 1100이 된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자, 1의 보수법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할 경우 자, 오버플로 얘기 나옵니다. 별도의 처리 규칙을 활용하여 계산값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오버플로 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잠깐 볼게요. 자, 그 전 문단인데 오버플로 얘기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는 별도 규칙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별도 규칙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뭐겠어? 차이점. 그죠? 그러나 자, 뒤에 계산값이 0000 또는 1111인 경우 0을 나타내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잘 한번 보세요. 0000은 당연히 0일 테고 111도 여기선 0이겠죠? 이거 이해됐습니까? 저기 마이너스 0을 얘기하는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음수 표현 방식이 2의 보수법이다. 자, 그럼 여기서는 2의 보수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단에서는 1의 보수법이 나와 있었죠. 그럼 똑같은 얘기 다시 할게요.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통점, 차이점, 특히 뭐가 달라졌는지 잘 보기 바라요. 자, 2의 보수법은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 자, 순서가 나타나 있죠. 데이터 비트에 1을 더하는 방식. 자, 요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개념 핵심이죠. 2의 보수법으로 마이너스 3을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을 이진수로 나타낸 011 여기에 1의 보수 100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를 했었어야 돼요. 자, 다시 찬찬히 설명 다시 해줄게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011인 건 알겠죠? 자, 여기서 1의 보수라는 건 합쳤을 때 그죠? 여기 1, 여기 0, 여기 0 그죠? 그래서 100 된다라는 거예요. 왜 1인지는 이해됐죠? 자, 1을 더한 1, 여기서 1을 더해보자. 그러면 101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최상위 비트 1을 덧붙여 1101이 된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를 가정하여 7-3을 2의 보수법으로 계산해보자. 자, 지금 계산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볼게요.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1의 보수법이나 2의 보수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양의 정수는 그냥 쓰면 된다는 것. 따라서 7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7. 1로 오면 되죠? 7.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4. 여기 2, 1. 다음은 7. 양이니까 0. 됐죠? 자, 거기에서 마이너스 3. 이 어떻게 쓰냐라는 건데 앞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1101. 1을 연산하면 한 번 더 해보란 얘기입니다. 여기다 한 번 더 해볼게요. 0111 더하기 1101 더하면 0 되고 여기 0 되고 여기 1 남고 0 남고 1. 그죠? 얘가 된다라는 거네. 10100이 되어 4비트를 초과하게 된다. 이해 보수법에서는 여기서 잘 보세요. 오버플로 얘기인데 초과된 비트를 버려야 한대요. 자, 요거 차이점이죠. 그래서 뭐가 남아? 0100이 남는데요.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이 끝났습니다.